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베스트셀러 너를 사랑했던 시간의 작가 이근대 시인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의 속도는 좋은 책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한 권 가져왔습니다. 바로 최병훈 작가님의 신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최병훈 작가님은 누구 손에 누가 좋지, VIP 등의 앨범을 발매하셨고 인공지능 심리상담 플랫폼 미라클 하트의 의장이며 작가, 작사가, 작곡가, 노래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접한 저는 삶의 버거움과 힘겨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어보시면 힘든 삶의 지침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혜로운 책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서로는 이것으로 줄이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엔 많은 책이 있다. 특히 자기계발과 관련된 책은 이론서부터 사례 중심의 연구서까지 다양하다. 그 중엔 읽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열리는 책이 있다. 매우 드물지만 읽으면서 주변이 환해지고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책도 있다. 최병훈 작가의 이 책은 바로 그런 책이다. 누구의 이론이나 누구의 사례가 아닌 자신의 인생과 깨달음을 온전히 담아낸 마음 길잡이 책이다. 어떤 이론도 어떤 사례도 포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마음 충전소 책이다. 작가가 아는 바를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전달하는 절절한 심정이 담겨있는 사랑의 책이다. 읽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지혜의 책이다. 그러면서 읽기 쉽게 보기 쉽게 만든 책이다. 함축적이지만 어려운 말이 없고 중간중간 마음 따뜻한 사파도 있어서 보는 내내 독자들은 위로를 받으며 알게 될 것이다. 산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진실은 어려울 리가 없다. 어렵다면 괴롭다면 그건 가짜다. 작가의 한결같은 외침이다. 그래서 고마운 책이다. 그래서 위대한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좋겠다. 이 책은 이론서도 아니고 연구서도 아니다. 마치 상담을 받듯 코칭을 받듯 읽고 읽지만 독자 자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의 빈 공간에 채워 넣게 되는 넉넉한 공간을 주는 책이다. 이 책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독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최동학 교수님의 추천사였습니다. 다음은 작가님의 프롤로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신을 세상 탓, 남 탓하면서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요? 힘든 일 때문에 화가 나서 괴롭히지는 않았나요?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아마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은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수도 없이 많은 후회와 원망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런 나쁜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 세상의 끈을 놓으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됨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살맛나는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라클 마음연구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뿌리를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당신은 세상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태원 클래스. 사랑하는 형의 추천으로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박세로이는 온갖 시련을 다 겪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아버지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살인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박세로이의 시련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양어선을 타며 일당잡부로 일해 힘들게 번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억울한 신고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 후 사업이 잘 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투자 사기를 당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박세로이가 살인미수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혼자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료 수감자가 다가와 빈정거리는 말투로 우리 같은 밑바닥 전과자가 무슨 공부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박세로이가 내 마음에 각인될 대명사를 남깁니다. 내가 뭔데 내 인생을 규정짓냐. 나는 나중에 뭐든 다 할 거야. 원양어선도 탈 거고 일당잡부도 할 거고 나중에 돈 벌어서 꼭 성공할 거야. 동료 수감자는 박세로이의 그 말과 행동에 반해서 박세로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시시한탄을 하며 인생을 포기해버리지만 또 어떤 사람은 멋지게 일어서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성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나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가요? 눈을 감아 보아요. 온종일 눈을 뜨고 사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꼭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뜨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입니다. 세상의 부족한 모습만 보입니다. 하지만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그제서야 보입니다. 남 탓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고통과 슬픔, 우울에 잠겨있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자기 전에 내 모습을 돌아보세요. 좋은 부모가 되길.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를 씁니다. 중국에서 태어나면 중국말을 씁니다. 부산에서 태어나면 부산 사투리를 씁니다. 전라도에서 태어나면 전라도 사투리를 씁니다. 아이들의 문제를 고쳐주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아이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관찰하는데 그 순간 부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욕을 많이 하는 아이를 보면 부모가 서로 욕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주 화내고 짜증을 부리는 아이를 보면 부모가 걸핏하면 화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폭력적인 아이를 보면 아빠가 엄마를 때립니다. 결국 그 프로그램에서는 부모가 심리적인 치료를 받고 자신들 때문에 괴물이 되어가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모든 회차의 내용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외모만 담는 게 아니라 성격과 행동, 모든 것을 담아갑니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말로만 좋은 아이가 되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일 함께 살기 때문에 거짓으로 아이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아이를 때리는 아빠는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당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폭력적인 아빠도 많이 불쌍합니다. 결국 폭력이 대물림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더 이상 폭력이 자신의 아이에게까지 내물림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아이들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아이를 위해 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낮아지면 좋아지는 것들. 사람들은 한없이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애써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고 멋지게 보이려고 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낮아지면 참 좋습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낮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가지려는 마음이 없어지면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더 잘나 보이려는 마음이 없으면 누구를 만나도 편안해집니다. 낮아지면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로 와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낮아지면 참 좋습니다. 낮아지면 더 행복해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좋다. 저는 가끔 뜬금없는 상상을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좋다. 만약 내가 하루살이로 태어났다면 누군가의 박수 한 번에 인생이 끝났을 텐데, 만약 내가 강아지로 태어났다면 목줄에 묶여 주인이 주는 밥만 먹다가 인생이 끝났을 텐데, 만약 내가 닭으로 태어났다면 후라이드 치킨이 되었을 텐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다행입니다. 나는 목줄에 묶여 있지 않고 거인의 박수 한 번에 죽지도 않습니다. 뜬금없는 상상이지만 저는 의외로 힘이 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좋습니다. 제가 상담을 맡았던 아이들 중에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아이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왜 미국에 가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 미국에 가면 아빠 잔소리를 안 들을 수 있으니까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혹시 닭으로 태어나고 싶니? 만약에 아빠가 닭이었다면 너는 아마 후라이드 치킨이 됐을 거야.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선생님. 아빠 덕분에 제가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네요. 갑자기 아빠가 고맙게 생각돼요, 선생님. 몇 개월 동안 저와 함께 상담하고 지금은 아빠와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도 생겼다고 이야기하네요. 아이는 장차 저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빠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부터 달라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무척 행복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행복해서 웃는 건, 일이 잘 풀려서 웃는 건, 시험을 잘 봐서 웃는 건, 사업이 잘 돼서 웃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강아지도 맛있는 음식을 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웃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낮은 마음, 성긴 마음으로 살아가면 적이 없어집니다. 낮은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무슨 일을 하든 세상과의 충돌이 없어집니다. 낮은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해집니다. 낮은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의 환한 미소가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누가 좋을까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면 누가 좋을까요?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누가 좋을까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면 누가 좋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누가 좋을까요? 눈을 감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좋은 마음들을 갖고 살면 누가 좋을까요? 누구 손에? 화내는 마음을 갖고 살면 누가 손해일까요? 짜증내는 마음을 갖고 살면 누가 손해일까요? 우울한 마음을 갖고 살면 누가 손해일까요?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누가 손해일까요?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누가 손해일까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면 누가 손해일까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면 누가 손해일까요? 눈을 감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쁜 마음들을 마음속에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요. 매 순간 벗어나기 연습. 매일 자기 돌아보기를 열심히 한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면 화가 나는지, 어떤 상황에 놓이면 우울해하는지, 어떤 상황에 놓이면 슬픔에 빠지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순간순간 벗어나기 연습을 해보세요. 나를 괴롭혔던 상황에 놓이면 바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속지 마세요. 그 상황에 속아 힘들어하면 누구 손해인지를 알고 그 순간을 벗어나 보세요. 한 번, 또 한 번 벗어나다 보면 상황에 승리했다는 그 희열은 큰 기쁨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분명히 화가 났을 상황인데 좀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대응하는 기특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없는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습관적으로 예전과 같이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자꾸 고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과거 헤매던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매 순간 실제 삶에서 벗어나기. 매 순간 실제 삶에서 벗어나기 연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갑부들. 얼마 전에 우연히 서민갑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갑부들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킹크랩을 파는 갑부가 나왔는데 매장 장사만 하다 보니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과 비교해 볼 때 매출액이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서민갑부는 가만히 앉아서 손님만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포장 판매와 SNS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장 주문이 쇄도하고 1인 유튜브 방송까지 하면서 전국에 자신의 판매처가 생기고 매출이 최고점 70%까지 올랐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가 서민갑부에게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배우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 속에서 서민갑부는 좌절하는 대신에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종식된다면 그 매장의 매출은 코로나 전보다 최대 매출의 2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하늘의 어둠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봅니다. 당신은 어느 쪽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용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이해해주는
작은 의미의 용서가 아닙니다. 나를 이제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그리고 못난 내 자신을 자책하느라 고생했던 내 자신을 놓아주는 나 자신에 대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평생 나를 괴롭힌 부모를, 그리고 힘들게 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에게 사기친 친구를, 또 나를 괴롭힌 직장 상사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평생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에 담고 사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나를 위한 것인 줄로 잘못 알았던 내 자신을 이제는 더는 힘들게 하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를 놓아주세요. 내 마음에서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과 억지로 잘 지내라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미움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놓아주면 아마 잠도 잘 자게 되고 밥도 잘 먹게 되고 나를 올가매었던 미움으로 족쇄가 씌워진 감옥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용서는 타인으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행복한 인생을 사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기적, 기적 같은 삶. 이거를 읽는 당신은 이미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됩니다. 오늘 살아 숨쉬는 그 자체가 어제 운명을 달리한 이들에게는 꿈만 같은 기적입니다. 살아 숨쉬고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느끼는 것 등 이미 큰 기적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기적을 느끼고 그 기적에 감사하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최병훈 작가님의 신간을 읽어드렸습니다. 신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께서 읽으셔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좋은 책의 내용을 오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방송을 허락해 주신 최병훈 작가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책의 다른 내용을 소개해 올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